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의 충격과고 터졌으며 양승태의 한동훈 폭로, 모두 속아, 사법농단 청부 수사.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농단 당시에 굳이 한동훈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동훈이가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동훈이가 김경률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이 한동훈의 민낯의 본질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 충격 폭로, 검찰청의 편집자 한동훈, 사법농단 사건도 적폐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자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답게 용의 주도했습니다. 수사도 잘했지만 그의 특기는 화려한 언변에 있었습니다. 당대 검찰에서 그의 말발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재능을 수사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이로운 쪽으로 기사가 나오도록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덕분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는 언론 플레이의 달인으로 통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혐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제목으로 처벌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동훈의 선배들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선문답을 하거나 수사 내용을 은근히 암시하며 논란을 피해가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한동훈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기간 한동훈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집무실은 출입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확인해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방향을 일러주다시피 했고 그에 따라 언론들은 대동소이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 방송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기자들이 줄을 서서 취재 내용을 확인하러 한동훈 3차장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씩 은행에서 번호표 하나씩 뽑듯이 포털 메인에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똑같고 앞에는 단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A 판사의 어떤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 무렵 한 언론은 한동훈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을 검찰청의 편집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승태는 2021년 4월 사법농단 재판에서 한동훈을 향해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2020년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된다라며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양승태는 이런 한동훈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또 우리가 모두 속았던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1년 전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 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언론이 수사 과정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돼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라며 당시에 한동훈이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모두 속았던 이 부분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충격 폭로로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결국 2019년 1월 24일 양승태를 구속함으로써 현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에 성적표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2018년 11월 임정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로 시작된 1년의 재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신광열, 조위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정 전 서울 서부 지법원장은 모두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와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 임종헌 재판은 아직도 1심 진행 중입니다. 양승태는 2019년 5월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획책했다고 하고는 결론 부분에 이르면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심의관들에게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냅니다. 영두삼이라는 말이 있지만 영훈커녕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법농단 재판 결과는 태산 명동 서일필이 돼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1년에 가까운 수사와 3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서도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자,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뭐, 완전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가 됐죠. 자, 보세요. 사설 사법농단 수사가 청부 수사였단 말인가? 이건 이제 올해 1월 31일입니다. 사법농단 소설의 검찰 돌격대, 지금 어디에 한 사람에게 47개 혐의, 정규제 칼럼, 문과 함께 이 두 사람에게 사법농단의 가장 원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은 생략. 최보식의 언론, 자, 이건 이제 올해 1월 28일이죠. 또 한국일보, 6년간 나라 흔든 사법농단에 실체 없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양승태 무죄. 자, 대법원장 캐스팅 보트 질 때 김명수 진보, 양승태 보수편에서.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한동훈이가 어떻게 한 것이다?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조작을. 그러면서 또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35년 1,800억 원 이제 벌금 때린 게 한동훈이죠. 그것도 지금 장시호와 한동훈의 라인의 김영철 검사가 조작. 그래서 지금 변희재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변희재 불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 최서원 씨는 청문회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